명상이란 나와 남을, 나와 이웃을 자유롭게 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무생물에까지, 이 환경에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넓힙니다. 그건 온 우주가 이 자비희사로 가득 차게 하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이 가득 차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런 명상을 통해 가지고 나와 남, 나와 이웃이 평화롭고 행복하고 또 자유로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명상입니다. 오늘 핵심 포인트는 자비에 있겠습니다. 자비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비라는 처음 수행할 때도 중요하고 그 중간에도 중요하고 끝도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명상의 목적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도움을 주는 거거든요. 그네들이 죽음이 없는 열반에 이르게 하는 게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 자비심을 정장시키고 또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 그 자비의 이면에는 항상 지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 지혜와 자비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위해서 극기성 명상 이 필요한 거고, 참 명상이 필요하고 자비수관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참 명상, 그리고 극기 명상, 자비수관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을 해 봤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죠. 참 명상 중에 오색차 명상은 5가지 색깔을 활용한 명상이에요. 5가지 색깔은 이제 우리 심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또 인체에 대입해서 명상을 하기 때문에 심리를 치유하는 데 아주 용이한 명상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명상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참 명상은 일본의 다도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중국 다도와도 만난 적이 없고 한국 다도와 만난 적이 없는 게 참 명상이에요. 그럼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차와 관계되는 명상은 다선이라고 그럽니다. 차다자에 참선선자서 다선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다도는 이때까지 거의 대부분이 답법 중심으로 흘러왔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거기에는 개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하는 명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참 명상은 다선의 다른 이름이에요. 이 참 명상은 그 도덕성과 집중과 그 다음에 지혜가 이 세 가지 바탕으로 하는 명상입니다. 도덕성은 계를 이야기하고 집중 명상은 선정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지혜는 이제 분석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의 사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참명상 이외에 이제 이 개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해서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특징적인 것이라는 게 바로 직관이 있고 추론이 있고 상상이 있고 스토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상상한다는 하는 것은 전통적인 관상법을 얘기합니다. 관상법.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서 지켜본다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는 이제
이 분석적인 것이 이제 들어갑니다. 직관적 분석도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 명상은 이때까지 다도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불교 전통적인 명상법을 기반으로 한 명상이다, 참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명상 도구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참 명상이다. 우리는 어떤 도구를 이용했을 때는 이 도구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명상은 순수하게 정신적인 영역이에요. 어떤 형상이라든지 육체적인 영역은 한계가 있지만은 정신적인 영역은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이 정신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게 이제 명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샷디, 알아차림으로 좀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서 지켜보는 것 자체가 직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마시면 상상으로 차를 마시는데 뭔가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이제 직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유 통찰을 이제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사유 통찰은 이 차를 이제 마실 때 그 사유 통찰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현상이 생길 때 그 현상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사유 통찰이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것은 일미다선에는 사유 통찰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차 맛이 생기려면은 혀와 그 다음에 차 물과 미각의식 3자가 만나야 차 맛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자의 만남에서 차 맛이 일어나기 때문에 차 맛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차 물은 누가 차를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차를 또 이렇게 그 법제를 하는 사람, 차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차 따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차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차나무가 자라려면은 흙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온도도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은 강압적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햇빛은 태양에서 오고, 태양은 우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차 맛을 본다 하는 것은 온 우주가 관여를 하고 있죠. 차 맛이라 하는 부분이 전체의 우주와 아주 동등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차 맛을 통해서 사유 통찰해 보면 모든 존재가 생명이 있거나 생명이 없거나 상호 오존에 있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평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요.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인류를 되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차 맛 하나로 일체 모든 걸 꿰뚫어 본다 해서 일미다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렇게 참 명상에는 오색참 명상만 있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일미다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색향미 한마음차도 있고.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한 12가지의 기본적인 참 명상이 있고, 응용하는 것이 5, 60가지나 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참 명상이 이제 장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면 아무 도구도 없이 할 수 있다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차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기차를 타거나 참 명상이 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 없이. 심지어는 트레킹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3,000고지, 5,000고지를 넘어갈 때도 면역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 이 참 명상이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만나솔로 트레킹이
갔을 때도 트레킹 명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러면서 명상하기 때문에 이 7명이 가서 3명이 목소리가 안 나오고 목이 통증이 일어났어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2019년도에 갔었는데 5,100m 고지를 넘어갈 때 바로 이 감로차 마시기를 했습니다. 방법을 알려 줬죠. 그러고는 이제 새벽에 3시 출발해 가지고 한 10시쯤에서 넘어갈 때 벌써 목이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감로차 마시기를 명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차 명상이라고 하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 때 면역력이 떨어지는 이때에 아주 유용한 명상이 감로차 마시기입니다. 이 감로차 마시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면 바로 오색차 명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다양한 명상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는 걷기 명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걷기 명상을 이제 자비경선 걷기 명상이에요. 경선이라고 하는 거울 경자 참선선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울같이 비춰본다는 뜻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바로 거울이 비유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눈에는 눈동자는 우편만한 크기밖에 안 되지만은 보이는 것은 수천 수억만 배로 보입니다. 상당히 굉장히 넓은 범위를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마음의 눈이 열리면은 온 우주를 동시에 같이 두루하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자체가 비춰보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질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개발해서 이 대상으로부터 자유롭고 과거의 인연, 묵은 인연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심지어 숨쉬지도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기본적으로 크게 4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걸어가면서 행하는 행경선, 앉아서 선하는 자경선, 그리고 이제 걸어가면서 쉴 수 있는 심경선, 그리고 이제 깸경선이 있습니다. 행경선의 특징은 뭐냐면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어간다는 데 있어요.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의식이 머리에 있으면 갖가지 망상이 일어나지만은 의식이 발바닥에 있으면 망상이 안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데미지를 입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면은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죠. 안 좋은 생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럴 때 이제 일어서서 걸으시면 도움이 돼요. 그냥 걸으면은 역시 망상에 젖어들기 쉽기 때문에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으면은 그런 망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벗어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쟁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일어나고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마음이 늘 일어난다고 한다면 걷기 명상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푸틴에게 좀 하고 싶어요. 이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죠. 그런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방법 중에 집무실에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걸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침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심지어 땅하고 바다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보이고 들리는 이 자연과의 관계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이 걷기선 명상, 걷기 명상입니다. 관계성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의식을 발바닥에 두고 이제 이 걷는 것 자체가 세계 평화의 길이기도 해요. 크게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행경선은 그렇게 하다가 의식을 조금씩 확장시킵니다. 발바닥과 손가락 끝에 동시에 두면은 바로 의식이 금방 확장되고 발바닥, 손가락, 정수리 세 군데 의식이 동시에 두면은 온몸이 다 보이도록 의식이 확장이 돼요.
이렇게 의식을 확장시키는 것은 의식을 깨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깸경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의식을 능선에 걸쳐두고 걷는다든지 걸쳐두고 쉴 때 되면 의식 공간이 확 넓어지죠. 그리고 걸어가면서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면서 걸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비희사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자무량심의 마음을 온 우주가 꽉 차게 하면서 충만하게 하면서 걷는 방법. 연민의 마음이 온 우주간에 가득 차게 해서 걸어가는 비무량심을 정장시키는 의식 공간을 확장하면서 걷는 방법. 희무량심, 그 다음에 사무량심. 이렇게 걸어가면서 온 우주간에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몸 크기만큼 확장하고 두 번째는 주변의 사물 크기만큼 확장하죠. 환경과 한 공간을 이루고 남주 우주와 한 공간을 이루면서 자비이사의 네 가지 한량한 마음을 키우는 이렇게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깸경선이에요. 그렇게 하면 의식이 깨어나게 되는데 어떤 순간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를 이루게 되죠.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이 방법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발바닥 감각을 알아차리, 발바닥 의식을 두고 걸어가면서 발바닥 감각이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고 부드러우면 부드럽다 알고 통증이면 통증이 있는 줄 알면서 걸어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 딱딱하든 부드럽든 그것이 공통적으로 생기고 사라진다 하는 사실을 관찰하면서 걷게 되면 이제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면서 의식이 과거로도 가지 않고 미래로 가지 않고 현재 순간에 의식이 깨있게 되면 이것도 의식이 깨있는 거죠. 그러면서 의식 공간을 우주까지 확장한 상태에서 깨있는 의식하고 같은 깨있는 상태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잠에서 깰 때부터 잠들 전까지 의식이 깨있으면 동정이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탐진치가 그만큼 없어지고 그 다음에 뭐 교만심이라든 의심이라든 이게 점점 사라지게 되면은 이제 의식이 미세져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꿈을 꾸면서도 의식이 깨있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몽중이래로 그래요. 그러다 어느 순간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 몸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도 의식이 깨있다면 숙면이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의식이 미세해졌다는 거고 번뇌가 많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 오매이래라 그럽니다. 24시간 늘 의식이 깨있는 상태에 도달하죠. 그런 상태에서 깨달음을 얻으면 그 깨달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의 본성, 생로병사가 없는 그 무엇,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도 하고 생명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극기 명상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 또 이제 이 두 가지를 얘기 안 했죠. 심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극기 명상을 하다 보면은 1시간이고 2시간 너무 오래 걷거나 그러면은 힘이 들 때, 그럴 때는 이제 쉬는 거죠. 이 쉴 때는 의도를 멈추게 하는 방법이에요. 의도를 다른 말로 상카라라 그러는데 형성작용이라 그럽니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이 형성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의도가 일어날 때 자기 감정이나 생각이 더 붙여지고 의미 부여되고 다른 거 결부시키기 위하면 새로운 것 계속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이제 얘기하자면 이런 게 있죠. 누가 얘기를 하면은 우리는 그냥 그대로 들으면 좋지만 그렇게 못 듣는 경우 많습니다. 상대는 분명히 A라는 말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B나 C로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듣는 순간 의미 부여를 하거든요.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서 듣거든요. 그러면 바로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이런 왜곡 현상이 생기게 하는 것이 형성작용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게 좋은 일이라면 다행이지만 부정적인 것, 감정적인 것이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왔을 또 괴롭죠. 직장에 있던 일들이 집에 와서도 계속 머릿속에 맴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좋은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심명상이, 심경선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상카라를 멈추는, 의도를 멈추는 게 몸과 마음을 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느냐? 보이더라도 그 내버려 두고, 들리더라도, 소리가 들리더라도 내버려 두는 것. 몸의 감각이라는 대상을 감각을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 두셔야 돼요. 감정의 생각 올라오더라도 내버려 두는 거죠. 단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려고 하는 것, 들으려고 하는 것, 느끼려고 하는 것, 알려고 하는 것만 멈추면 돼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형성작용입니다. 그걸 상카라를 그러는 거죠. 이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어깨 힘을 빼고 허리를 쭉 펴주면서 그냥 스위치를 끄듯이 탁 마음을 멈춰버립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감정 생각이 계속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더라도 자연현상으로 생각하고 내버려 둡니다. 억누르면은 마치 불난 집에 기름부터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냥 멈추는 거예요. 처음엔 잘 안 되지만 자꾸 1분 정도, 그러니까 60초 정도 또는 90초 정도만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반복하면 어느 순간 멈출 수가 있어요. 그는 일상생활 누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마음을 멈춰버리면 됩니다. 그래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이 심경선은 약방의 감초와 같다 하는 거죠. 행경선이라는 깽경선을 할 때, 자경선을 할 때 응용하는 게 무궁무진합니다. 자, 한 가지 자경선은 뭐냐는, 자경선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마타 하는 방법이 있고 순수 이빠사나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보통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또 통합해서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의식을 발가락 끝에 두고 집중하는 방법. 물론 선하게 입문에 두면 발바닥에 두고 발바닥에 집중하는 방법, 정수리에 집중하는 방법이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발가락 끝에 두는 방법을 씁니다. 거의 되면은 이제 동시에 손가락 끝에도 둡니다. 거의 되면은 발가락, 손가락과 동시에 정수리도 둡니다. 세 군데 동시에 두고 이제 집중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 불가능할 것 같아도 하면 됩니다.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죠. 그러려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머리부터 발끝 한눈이 보일 때까지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온몸에 한눈이 보이면 이제 발끝, 손끝, 머리 끝에 안 둬도 됩니다. 이제 그때쯤 되면 이제 순수 이빠사나를 하도 돼요. 순수 이빠사나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는 게 목적이에요. 발생과 소멸을 관찰이 되면,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진 게 관찰이 되면은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발생과 소멸을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흡 관찰을 합니다. 들숨 날숨 들이쉬고 내쉬는 것은 발생과 소멸이거든요. 한 10여 차례 하죠. 그 다음 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한 10여 차례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일어나고 사라짐,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훈련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관찰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처음에 딱딱하다 부드럽다 하는 것이 생기고 사라짐이 관찰이 되면은 이제 아주 좋아요. 관찰 대상이 신수신법인데 몸과 감각과 마음과 마음의 현상, 이 네 가지가 관찰 대상인데 바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감각 관찰을 할 수 있다. 네 가지 관찰 대상 중에 두 번째 감각 관찰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희경전에 보면은 감각을 접근으로 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 감각이 소멸해버리면 괴로움도 같이 소멸하고 열반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호흡, 배호흡을 하는 것은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에요. 그것이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관찰이 될 수 있으면 코호흡, 배호흡을 관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어쨌든요, 이 순수 비파사나 수행을 하는데 산에서 하는 것이니까 길게는 하지 않고 최장 1시간 하지만 짧게 10분씩 정도 이렇게 산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하는 거요. 자, 이렇게 이제 극기 명상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일상생활에서 걸어가면서 명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우리는 보통 걸을 때 온갖 망상을 하면서 걷잖아요. 쉬지도 못해요. 예,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해서 잡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탈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걸을 때 발바닥 의식으로 걸어가면은 훨씬 피로감이 줄어든다는 것 이야기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손가락 끝에 두고 걸어도 좋아요. 손가락 끝에 두면은 심장 박동이 매우 부드러워집니다. 심장이 무리를 최소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하죠. 특히 이제 산 위로 올라갈 때, 허걱거릴 때 의식을 손가락 끝에 두고 그러면 호흡이 훨씬 숨이 덜 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의식을 정수리 두고 걸어가면은 몸이 매우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산에 갈 때도 그런데 하물며 일상생활도 그래 걸으면은 망상이 훨씬 줄어들죠. 그리고 이제 온몸이 다 보인다면 걸어가면서 몸의 근육 움직임, 심지어 감각이나 생각을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걸어가면은 대염초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알면서 행한다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온몸에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과 근육의 움직임 모든 것을 마치 TV를 보듯이 보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 그리고 잡생각이 없이 깨있다.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주변과 한 공간을 이루어 걸어가면은 복잡한 거리를 두고 걸어갈 때 사고가 안 생기죠. 그리고 이제 넓게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굉장히 상쾌해집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에 찌들을 사람들에게는 건장하고 싶은 거고요. 수행할 시간이 없다, 명상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 극기선 명상, 극기 명상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 마지막 자비수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자비수관이라 하는 건 어떤 거냐? 자비라 하는 것은 이 자비심을 정장시키는 방법인데, 이거 왜 필요하냐면은 열반에 머물지 않는 방법이에요. 열반은 생로병사가 없는 불멸의 세계입니다. 거기에 머물게 되면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생명이 있는 유정들, 중생들 외면하게 되죠. 그래서 자비심을 키웁니다. 자비심을 키우면은 열반에 설사 들더라도 오래 머물지 않고 나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생명 가진 존재들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수관, 관이라 하는 것은 이파사나, 특히 이파사나입니다.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사에 머물지 않게 합니다. 삶과 죽음에 머물지 않게 하는 방법이에요. 생사윤회를 한다 그러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괴로운 일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잘 모르고 태어나잖아요. 왜 태어나는지 모르고 어떻게 태어나는지, 또 태어나고도 사람이 태어나는지 또는 동물로 태어나는지 귀신으로 태어나는지 그건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내가 이 자유를 얻고 보면 의식이 깨 있어 가지고 죽을 때도 생사 일의 경계가, 죽는 순간도 의식이 깨 있고, 그 다음에 자, 죽음의 세계, 그건 저 세상이라 그러죠. 죽음의 세계에 있어도 중요 이력, 의식이 깨 있게 되고, 그런 경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어머니를 선택해서 태어나는 것도 자기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이들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어머니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자궁에 들어갈 때도 깨있는 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입퇴일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어머니 자궁 속에 있어도 어때요? 깨있으면은 태중이 일해가 되겠죠. 또 태어날 때도 의식이 깨있으면 출퇴일입니다. 이 세 가지가 될 수 있으면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초기경전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있으면은 바로 이런 경지에 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겁일효입니다. 영원히 일효 상태에 가기 때문에 죽는 법이 없죠. 태어나고 죽고는 자유자재로 선택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파사나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경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파사나는 지혜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발생과 소멸을 관찰하면서 발생은 뭡니까? 생이죠. 소멸은 사입니다. 생사죠. 다른 말 생멸입니다. 생기고 사라지는 생멸을 관찰을 통해 가지고 그게 정기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관찰을 하다 보면 생기는 순간순간 생이 없고 사라지는 순간순간 멸이 없는 거, 사가,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생사가 없는 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상으로부터 대상을 반응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도 사라져 버리죠. 주객의 난중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대로 열반이에요. 생로부 행사가 없는 열반, 불멸의 세계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이러는 얘기입니다. 자비수관이라는 것은 바로 생사에 머물지도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 중에 자비수관,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상상의 손, 마음의 손입니다. 그래서 감로수를 물을 쭉 부어주는 거죠. 이 손이 이제 상상의 손으로 내가 간시연보살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물을 부어줘도 됩니다. 그때는 배꼽에 연꽃줄기가 올라와서 가슴에 연꽃 봉오리 하얀 연꽃모래에 맺고 그 다음 쭉 올라 정수리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 관자재보살, 관심보살이 앉아서 감로수를 머리에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할 수가 있어요. 전부 상상의 물이죠. 그냥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와 관계없는 사람 그거 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그냥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 잘 안 되시는 분은 샤워기를 상상해서 맑고 투명한 감로수라 생각 물을 부어주면 돼요. 그래서 온몸에 물이 쭉 흘러내리도록 상상하는 겁니다. 그럼 물이 몸에 접촉했을 때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그때 반응하면 역시 일어나고 사라짐, 생기고 사라짐을 관찰하면 됩니다. 이 상상은 뭔가 하면 고도의 집중을 갖다 주는 사마타 수행이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건 이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이 감로수관이라고 하는 이 방법도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수행하는 통합 수행입니다. 그냥 사마타 위파사나를 통합하는 통합 수행이에요. 통합 수행은 좋은 장점이 있어요. 수행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뭐 이런 통합 수행은 초기 경전이 없느냐 하면 있습니다. 대염처경에도 보면 사마타 위파사나 통합 수행이 들어가 있어요. 자비수관은 자비관 플러스 위파사나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은 사마타 수행하고 난 뒤 위파사나 수행하는 방법 하나, 위파사나 수행하고 난 뒤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 두 가지, 두 번째 방법. 세 번째는 사마타와 위파사나 통합 수행하는 방법. 바로 자비수관이 바로 그런 통합 수행 방법이에요. 위파사나는 바로 분석 명상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고요. 사마타는 집중 명상, 선정을 얻는 방법이에요. 선정이라 하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방법. 다른 말 삼매라 그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합해서 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경전의 네 번째 방법이 법문듣고 즉각 깨닫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방법이지만 선종에서는 이 네 번째 방법을 쓰죠. 그렇지만 법문듣고 즉각 깨닫기는 쉽지 않아요. 전생에 불보살에게나 아라한에게 서운을 세우고 분들이 아니면은
힘듭니다. 그래서 가나선이 등장하죠. 가나선이 등장하는, 가나선은 이제 화두를, 공안을 붙들고 수행하는 방법, 화두를 붙들고 수행하는 방법인데, 거기에 보면은 진각국사 어록에 보면은 어느 거사님이 진각국사에 물어요. 정해상수는 사마타 위파사나를 함께 닦는 방법입니다. 정해상수하는 방법과 가나 일문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정해상수는 가나 일문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부처님께서 알게 준 방법은 사마타 위파사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나선도 사실은 사마타 위파사나 상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통합 수행이죠. 그래서 안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요, 이런 네 가지 수행 방법이 초기경전에 나오는데 이 자비수가는 통합 수행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극기명상도 통합 수행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차명상도 사마타 위파사나 통합 수행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명상법은 전부 다 이 전통적인 개정의 사막을 바탕으로 두고 하는 명상이에요. 개는 도덕성이고요. 정은 사마타 수행이고요. 해는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바로 다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차명상, 자비경성, 극기명상, 그 다음에 이 자비수관, 이 세 가지를 다 합쳐서 자비선이라 그럽니다. 가나선 하듯이 이건 자비선이에요. 그래서 이 자비선이 지금 이 시대는 꼭 필요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 아실 수 있죠. 전쟁은 폭력입니다. 정오심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를 들 수 있는, 기후변화도 환경 파괴에서 옵니다. 환경 파괴는 뭡니까? 인간의 탐욕과 분노에서 오는 겁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동물을 많이 키워야 돼요. 특히 소를 많이 키워야 돼요. 뭐라고 학자들은 얘기하는가 하면, 지구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소만 안 잡아먹어도, 소고기만 먹지만 않아도 기후의 온도가 1도 이상 낮출 수 있다 이랍니다. 지금 현재 파리 협정이라든지 도쿄 협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 기후 이 변화를 민감하게 이제 세계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1.5도까지 올라가는데 1.5도 더 올라가면은 인류 멸망의 길을 들어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탄소를 배출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소라든지 돼지라는 동물을 많이 키우면 키울수록 방귀라든지 그게 배설물에서 하품이 이런 데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거기에서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 그러죠. 화석연료는 거의 한 18% 차지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고기를 좀 적게 드시라는 거고요. 생명의 소중함을 좀 생각하면은 훨씬 이 기후 변화에 우리는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산불 나는 거라든지 비가 많이 이제 해서 홍수가 난다든지 또는 이 폭염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것처럼 기후 변화에서 오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 많이 먹고 자는 탐욕, 그리고 이 산간을 개간한다든지 나무를 베어버린다든지 하는 나무가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나무를 많이 베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부 다 이런 거 인간의 탐욕과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명상은 바로 이걸 해결해 주는 겁니다. 사랑은 탐욕과 분노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없앱니다. 연민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것.
파괴력, 파괴하고자 하는 것, 이걸 줄이고 없앱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면은 사랑의 연민을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자비선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명상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고 다 같이 자비심을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끝내겠습니다.